그림을 그린다는 건 박신양. 그동안 만들어진 이야기에 필요한 캐릭터를 만드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좀 더 나다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왜 연기를 하는지, 왜 그림을 그리는지, 왜 표현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지금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상상의 도움으로 시간을 뛰어넘는 경험과 시선을 넘겨다 볼 수 있다는 것.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가들 덕분에 100년이 지나고 심지어 2만 년이 지나서 예술과 표현을 통해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나는 현재를 살아간다. 나는 나의 지금으로도 충분히 옴짝달싹하지 못한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고 2만 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에 함몰되지 않았다. 여기서 저기로, 그전과 지금과 미래로 시선과 시점을 옮겨다니며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표현으로 말을 걸어온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근원과 밑바닥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알려주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온다. 그리고 그 표현들은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시간이 지나 나의 표현이 기억되든가 남겨지든가 없어지든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결국 진정으로 살아있었느냐 아니냐만 중요할 것이다. 어차피 100년 후에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 아니면 하나도 쓸모가 없을 테니까. 그리움이라는 너무나 사소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별것 아닌 시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뚜렷한 이유가 없는 그리움이라는 것도 존재하며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해석해 보는 데 있어서 무언가로부터 허락을 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그것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에게 타당한 일이다. 배우로서 제4의 벽 안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지만 나는 사람으로서 제4의 벽 안에만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럴 이유가 없다. 제4의 벽이 만들어낸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여러 가지들 때문에 나는 제4의 벽을 다시 생각한다. 그리고 제4의 벽이라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에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진기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나는 사소하지만 분명한 끈질기게 나를 붙잡는 그리움에 대해서 제4의 벽이라는 근거, 경계를 인식하고 거기에 서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에 대해 내가 설명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기획자인 민음사 양희정 부장님이나 김동훈 철학자님께서는 그 설명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다. 책을 낼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요. 양희정 부장님과의 첫 대화였다. 책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었다. 생각해보니 책을 만들 생각도 없으면서 바쁜 출판사 편집자에게 왜 연락한다는 말인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좀 엉뚱하게 연락을 했다. 2년 전쯤 오픈 스튜디오를 열었다. 작업실을 한적한 곳으로 옮기면서 그때까지 그렸던 그림을 모두 늘어놓고 그동안의 작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지인들을 모두 초대했었다. 양 부장님을 꼭 초대해야겠다는 생각에 막상 연락을 하긴 했지만 초대한다는 말 다음에 다른 말이 준비되어 있진 않았다. 그가 편집한 책들을 통해 이름을 알게 됐고 결국 용기 내서 연락을 했다.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겸연쩍었지만 그림의 방향과 모든 게 뒤죽박죽된 생각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은 갈증 때문에 용기를 쥐어짜내고 있었다. 내가 무슨 책을 쓰겠는가. 나는 생각의 깊이라든가 특별한 일관성을 갖춘 사람도 아닌데. 책을 낼 이유도 없고 책에 쓸 내용도 없었다. 조금 더 통화하면서 미적거렸다간 책을 내기 위해서 부탁하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것 같았고 만약 책을 낼 생각이라면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할 것 같았다. 이분은 참 바빠 보였다. 내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전적으로 내 생각과 희망이다. 책을 만들 것도 아니면서 귀찮게 할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이분을 초대하고 싶었을까? 문학과 감정과 그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추측을 넘어선 확신이었다. 나는 이런 대책도 없는 근거도 없는 확신을 자주 한다. 그런데 가끔 맞다. 이분은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갤러리 관계자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에게 내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는 근거 없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은 사람과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힌트를 얻고 싶었을 뿐이다. 그만큼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내 생각을 누구에게 말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었다. 그가 내 말을 들어줄 적당한 분이라는 건 완벽하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대학원 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미 나보다 먼저 고민하고 살았던 철학자들의 생각과 비슷한 점이라도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쯤 문제가 좀 심각해져 갔다. 작업실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오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들 너무 긴장해 있었다. 방문객들의 경직된 모습을 10여 년 동안 지켜보고 있자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끊임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찬찬히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진짜 그리는가, 언제부터 그렸는가, 왜 그리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꽉 차 있는 채로 나의 작업실을 방문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질문을 넘어선 의혹을,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불안을 휩싸인 모습이었고, 나는 그 긴장감을 고스란히 전달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상황에 시달린 것이다. 그들의 질문을 넘어선 의혹은 나에게 점점 더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가 되었다. 내가 왜 그들의 의혹 가득한 질문에 시달려야 하는가?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들의 긴장은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는 게 타당한가?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깊은 연관을 가지고 나를 괴롭혀야 하나? 나는 지금 그림과 나와 감정과 감각에 대해 알아가기도 정신이 혼미한데 말이다. 진짜 그리느냐고? 이건 무슨 뜻일까? 진심으로 그리는가? 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면 진심으로 그리는 게 뭔가? 가짜 마음으로 그린다는 말에 반대일 것이다. 그러면 가짜로 그리는 것은 뭐고 진짜로 그리는 것은 뭔가? 그러면 나에게로 향하는 진짜로 그리냐는 그 질문은 그냥 처음부터 진짜 그럴 리가 없다고 근거 없이 단정하고 작업실을 방문한다는 뜻이다. 그림을 그리는 10여 년 동안 설명하기도 숨이 벅차서 작가 노트 중 몇 부분을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매번 새로운 분들이 같은 의혹과 질문을 생생하고 긴장감 넘치게 가지고 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지쳐갔다. 끊임없이 저 이상한 질문에 반복해서 답변하다가는 진짜 그림을 못 그리게 될 거라는 심각한 고통과 위기감을 느꼈다. 그런데 이미 작업실을 방문할 때부터 그렇게 상정한다는 부분이 이상했다. 그렇다면 그건 어디서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미리 들어서 가능한 일이다.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걸 선입견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선입견이 왜 생기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상한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면 가짜로 그린다는 말이 뭐지? 가짜 연기가 뭔지는 안다. 그런데 가짜 그림은 어떤 가짜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분들은 왜 내 작업실을 방문하는 거지? 이런 고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했다. 한없이 반복되는 이 상황이 도대체 믿기지가 않았다. 이건 그들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닌가. 나와 상관없는 일을 내가 왜 매일 겪어야 하는가. 덕분에 진짜 그리는 것과 가짜로 그리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그 많은 의혹과 의심들이 나를 더 깊게 생각하게 해줬다.
진짜로 그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질문은 언제부터 그렸는가이다. 나는 어느 날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이유는 오래전 어느 날 받았던 감동 때문이었다. 그림은 언제부터 그려야 하는가? 태어나서부터 손에 연필을 쥘 수 있을 때부터 그려야 하나? 아니면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부터 그려야 하나?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연극 영화과를 전공했다. 다시 입시생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되돌리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 그 시간은 한 번 지났으면 충분하다. 내가 언제부터 그렸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해하는 데 적당할까?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적당한 나이와 때가 있는가? 그런 도식이라든가 원칙 같은 게 있는가? 내가 아는 한 어떤 화가들은 자신의 때가 됐을 때 그렸다. 왜 그리는가? 이 부분은 나도 몹시 궁금하고 흥미롭다. 그리우면 그리워하거나 가서 만나면 되지. 왜 그리움을 부여잡고 그림을 그리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시작해서 몇 장 그리면 끝낼 일이지 이걸 쓰러지면서까지 붙잡고 계속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또 그리는 이유가 뭘까? 이게 뭔데? 도대체 뭐가 그리 좋아서요? 이걸 왜 언제부터 했다고? 그리고 언제까지 하려고? 나는 어릴 때 꿈이 화가도 아니지 않은가? 매일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는 작업을 심각하게 대하고 있지만 이걸 이토록 무지막지하게 계속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걸 왜 하고 있는 건가? 나 자신도 그 이유가 궁금했다. 궁금함과는 별도로 그려진 캔버스가 늘어나고 있었고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려야 할 것들은 점점 더 늘어났고 어느덧 나만의 방식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기로 했다. 이 질문은 왜, 무엇을 그리는가와 어떻게 그리는가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로 분화되는 질문이었다. 나에게도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었으며 안 그래도 궁금했던 차다. 그래서 풀어보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나에게 분명한 어떤 것에 대해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방법뿐이었다. 다른 사람을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부터 했던 생각들과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지나간 시간들과 그 감정과 감각들을 모두 소환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던 이유인 그리움에서부터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움이라 한마디 쓰고 나면 도대체 그 다음에 뭘 얘기할지 모르겠는 그런 단어였다. 그런 단어. 참 오랫동안 그리워만 하고 있었지. 그게 뭔지 알 길은 없었다. 그게 뭐라는 건 또 뭔가, 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 그래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냥 들여다보는 수밖에.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들여다봤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작업실을 방문해서 계속해서 그림 자체만의 동떨어진 질문을 넘어선 의욕을 한없이 쏟아놓았고 나는 매번 같은 질문들에 답변만 하다가 쓰러지겠다 싶어서 답변들을 매뉴얼처럼 만들어 복사라도 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림을 그리다가 쓰러지면 쓰러졌지. 나도 모르는 걸 설명하다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러다 알고 지내던 어느 작은 출판사 대표와 내 그림들이 잔뜩 들어간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얘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동안 써놓았던 작가 노트는 생각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기에 남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았고 이걸 읽힌다는 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째야 하나 난감했다.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다. 작가 노트는 책을 만들기 위한 원고가 아니었다. 그건 그냥 그림을 그리면서 작업실에서 두서없이 메모해 놓은 글이다. 작가 노트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쓴 적이 없다. 그게 10년이 모이니 길긴 긴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나 자신도 알아듣기 힘들었다. 내 그림과 글에 대해서 누가 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다. 걱정이 태산일 때 양희정 부장님이 생각났다. 네, 배우 박신양 씨가 화가가 되셨죠. 실제로 많은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도 하셨고 또 이번에 3월 5일부터인가요?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쇼라는 형식으로 그림 전시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사봤어요. 예전에 나온 책이긴 한데 여기에 에필로그가 재밌어서 좋아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른 내용을 더 읽어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미셸이었습니다.